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 뒤에 홈페이지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수강 신청, 수강이 다 가능하세요. 내려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어요. 당연한 거고 거의 불가능했죠.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 바닥을 다지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그래도 좀 관심이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정규 강의를 다시 하면서 문의가 좀 늘기 시작했는데 요번에 좀 눈에 띄게 늘었어요. 뭐냐면 정규 강의는 실전 투자, 실제로 돈을 버는 클래스가 아니냐. 예,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 힘든 시간 동안에 미리 준비를 못했다. 그렇다고 지금 이런 시장에 준비 없이 들어오기는 너무 무섭다. 그래서 문의가 있으셔서 예전부터 제가 준비하던 게 있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워낙 좀 성격이 좀 제가 원하는 게 좀 구체적이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초급자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아마 여기 올라가셔서 수강 신청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 정규 강의랑은 좀 다른 거고요. 정규 강의는 이제 실전 투자, 실제로 하는 실전반인 거고 그 전에 이제 초급자분들, 부동산 공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경험상 그냥 시중에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하고 나면 이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컴팩트하게 모아서 보시기 편하게 따로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링크에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주변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여러분께서 어려운 시장에서 한동안 부동산 공부를 손에서 놨었다면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제가 직접 겪은 것만 넣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 이제 초급 기초를 좀 다시 다지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 시작 전에 좀 광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추석 명절 잘 시작하셨나요?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부동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대화를 나누시면은 좋은 거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번 시장을 겪으면서 과거 시장의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저는 주변에서 만나면은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너 괜찮아? 너 어떡하냐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이런 시장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왜냐면 제가 쉽게 감당할 만한 어떤 통증이나 그런 경험 가지고서는 성장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 정도는 돼야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과거 시장에 없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캐치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밈이에요, 밈. 밈은 뭐냐면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뜻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전에는 정보가 수직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어떤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요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속도 있잖아요. 파산 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돈 인출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였잖아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SNS에 한번 퍼지면 쫙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밈이에요. 정보의 수평화, 순식간에 옆으로 퍼지는 거. 근데 부동산 시장에 공포라는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퍼졌어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아작이 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IMF가 터졌을 때처럼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문을 닫았죠. 한 달 거래량이 평균 6천 건이거든요. 이거 맞아요? 6천 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600건을 못 넘었었어요. 500건대가 나왔습니다. 이번 거래량 폭감 사태는 약 15개월 동안 역사에 남을 거고 추후에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22년도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시장이 그랬구나로 끝나면 안 되죠. 부동산 시장은 연결이에요. 하나의 실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과거의 밈으로 이렇게 폭락을 했다면 뭔가 시장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달라진 시장의 시작점이 올해 초인 것도 있고 지금인 것도 있는데 그 지역이 시기가 다를 뿐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membership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단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래량 늘고 미분양 줄었다. 국토부 8월 주택통계 발표했다는 건데요. 자, 미분양이 줄었대요. 보시면 미분양 줄었죠.
요게 보면 7만 5천억까지 갔다가 이거 기준으로 지금 6만 3천억. 그리고 이건 통계 기관마다 달라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다르냐? 요런 거 어때요? 여러분이 빌라를 지었어요. 근데 빌라를 지었는데 5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등록을 했어요. 얘 빌라로 넣어야 돼요? 아파트로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부터 되게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주택이에요. 그럼 통계에 넣어요 말아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통계 기준을 200세대가 넘어야 쳐줘요. 아파트인데 20세대예요. 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를 잡는 기관마다 샘플 이 모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흐름만 보면 되니까요. 자 거래량은요. 이제 지금 8월달이 3,824건, 9월달은 이제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의미가 없는데 9월달은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거래량은 이제서야 4,000건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500건대에서 4,000건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래량은 늘고 미분양은 줄었다고 나왔는데 팩트입니다. 팩트는 맞는데 여기서 끝나면 영양가가 없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이 다음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늘었지만 그쵸? 거래량이 늘었지만 여전히 평균만 못하다는 거예요. 누적을 따져볼까요? 1년 동안. 1년 평균 거래량이 6,000건이니까 매달 6,000, 6,000 쭉 해서 6,000. 전부 다 6,000으로 찍혔어야 원래 평균이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정상인데 여러분이 각 달에서 6,000씩 빼보세요. 망했죠. 아직 거래량, 시장 안 좋아요. 절대평가하면은 침체장이에요. 안 좋습니다. 보통도 아니에요. 안 좋아요. 이제 4,000건 향해 가고 있는데 언론이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 뿐이에요. 아직 안 좋은데 그리고 미분양 평소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이거 10만원 넘어간다고 굉장히 위기감이 조성됐었는데 이제 6만원대인데요.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구가 10,000호가 넘고요. 뭐 3,000호, 4,000호, 서울은 1,000호가 안 되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KB 시계열인데요. 보시면은 서울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이런데 어마어마한 하락을 겪은 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요건 전세가였고요. 매매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매가도 어마어마한 하락을 겪은 다음에 전세가가 더 타격이 심했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KB 시기열을 보여드린 거지 다른 데 통계 기관을 통하면 이미 전국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미분양이 여전히 많아요. 거래량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누적 평균을 내면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야 정상인데 지금 기사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시세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변한 겁니다. 뭐가 변했냐면은 예전엔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상승을 했고요. 미분양이 많으면 상승을 못했습니다. 특히 보시면 대구 같은 데 보면 미분양이 11,000호예요. 지금 대구에 올라가던 아파트 단지가 진짜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안 좋지만 하락을 멈추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공급 물량을 이겨내고 있고 전국적으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적은 거래량으로 시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적은 거래량으로 전세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입주 물량에 대한 데미지가 약해졌고요. 과거에 비해서 미분양에 대한 시세 하락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장은 강세장이거든요. 시세가 좋아서 사람들의 수요가 세서 어떤 마이너스 요건이 있어도 치고 올라가는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은 주로 거래량의 평타 이상을 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을 과거에 제가 찾아봤는데 잘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안 팔린 미분양이 앞에 분명히 깔려 있고 공급이 남아 있고 사람들이 예전보다 집을 안 사고 그리고 여기저기 봐도 금리도 높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는데 지금 한국 부동산은 얘기는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새 보면 집값 내려간다는 건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거래가 뭐 다시 감소했다. 물론 다시 올라왔지만 아니면은 뭐 전고점 대비 얼마 하락한 거래가 나왔다. 이 정도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못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는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돌려 쓰거나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거래량이 예전처럼 한 달 평균 6천 건으로 돌아오게 되면 전세가랑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저처럼 예전 시장에 비해서 요소들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판단이 되시면 그 요소들이 평균값, 예전처럼 평균적인 미분양 개수, 평균적인 거래량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나 아니면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주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거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 사실 지금 방향으로 가면은 미분양이 더 늘기보다는 줄 것이고 거래량이 줄기보다는 더 늘 것이고 금리가 막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동결되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예전처럼만 돌아와도 지금보다는 회복세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 이걸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 거지 지금 시장이 좋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유동성이 넘치고 이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월세로 갈지 전세로 갈지 매매로 갈지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시기에 맞는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